안녕하세요. 아시아 중동학부 일본학 전공 전준원입니다. 지금부터 팀원 소개, 인터뷰, 페르소나에 관하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회 학생은 항상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매 주차 수업에 성실히 임하며 구자홍 학생은 성실히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합니다. 박지연 학생은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학생이며 말없이도 알아서 잘하는 학생입니다. 하다현 학생은 항상 밝은 이미지로 저희 팀원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줍니다. 다음으로 공감 단계인 인터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는 팀원 중 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세이에 관한 답으로는 혼자서 식사를 어려워하며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단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식사에도 영향이 갔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두에 관한 답으로는 친구, 가족 이외에 혼자 먹어야 할 땐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띵크에 관한 답으로는 밖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고 말하였습니다. 필에 관한 답으로는 혼자 밥을 먹어야 할 때 외로움을 느끼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한 인사이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초, 중, 고 집단 생활이 보편화된 탓에 혼자서 식사하는 아이들이 적어지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혼자 식사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는 개성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들의 시선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문화가 발달해온 한국 사회의 모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행복, 다양성 등이 중요해진 현 시대이기에 개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과 자아실현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정의 단계인 페르소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르소나에서는 가상의 표본 사용자를 만들고 가상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격에서는 내향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두 번째인 주요 활동에서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밥은 대부분 혼자서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인 동기에선 새로운 사람과의 접촉을 원하며 상황은 현 시국을 반영하였고 환경은 코로나로 인해 대학교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학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번째인 불편사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수업은 전부 비대면이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사람은 사귈 기회가 없는 대학교 새내기는 밥을 혼자서 먹게 되는데 그로 인해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타입인 김구박 학생은 편의점에서 대충 먹게 되어 악습관의 반복으로 건강에 악영향이 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인 요구사항에서는 결국 앱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바로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팀원 소개, 공감 단계에서의 인터뷰, 문제 정의에서의 페르소나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중동학부 중국학 전공 고정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사용자 경험 분석 및 5와이즈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용자 경험 분석 발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용자 경험 분석의 첫 번째는 하루 종일 굶어서 너무 배고픈 상황인 와중에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의견을 앱 배달의 민족 화면에 터치하였을 때 배달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배달시키기를 포기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용자 경험 분석의 두 번째 의견은 도저히 못 참겠어서 혼자서라도 가서 사 먹어야 한다는 이러한 의견이 식당 표지판을 터치를 하면
혼자서라도 엽기 떡볶이 매장에 직접 방문한다는 결과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 분석의 세 번째 결과는 몇 분 왔냐고 직원이 물어보는데 자신이 혼자 방문하였다고 말하기가 좀 민망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식당 직원을 터치하였을 때 그것에 대한 액션은 직원에게 주문할 음식을 말한다입니다. 사용자 경험 분석의 네 번째 의견은 음식을 주문하려는데 가격과 양이 부담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주문 금액과 음식의 양을 보기를 터치하였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로는 결국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었지만 너무 많아서 남겼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용자 경험 분석의 마지막 의견은 음식을 먹는 동안 혼자 음식을 먹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인다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손님들을 터치하였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여 빨리 먹고 식당을 빠져나왔다입니다. 그러면 다음 5WHYS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5WHYS의 본질적인 문제 정의는 무엇에서 시작합니다. 혼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면 혼자서 식사하는 모습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혼밥에 대한 주변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면 초중고 집단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초중고 집단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면 공교육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개인보다는 집단에 맞춰진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교육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개인보다는 집단에 맞춰진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의 공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이 다섯 번째 질문의 마지막 Y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해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번째 Y까지 왔을 때 우리는 문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정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학생 때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개성 표출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 혼자서 식사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321476 아시아 중동학부 일본어학과 하다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라이팅 페이지 1분을 발표하기 전에 브레인라이팅 슬라이드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브레인라이팅 슬라이드는 팀장의 지시 아래 모든 팀원들이 5분 이내에 생각나는 아이디어 3개를 각자 슬라이드에 기재했습니다. 5분 이후에는 다른 슬라이드로 넘어가 또 다시 5분 동안 생각나는 아이디어 3개를 각 슬라이드에 기재하며 총 5번을 반복해 5슬라이드를 완성하였습니다.
브레인 라이팅 페이지 1번에서는 김영애 씨의 아이디어 1번인 다양한 관심사, 예를 들어 작곡, 작사, 소설, 현대미술, 고전미술, 독서, 아이돌 등의 카테고리를 해놓는다는 아이디어를 선택하였습니다. 브레인 라이팅 페이지 2번에서는 전준원 씨의 아이디어 1번인 다른 SNS 앱들과 연동하여 실제 친구들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선택하였습니다. 브레인 라이팅 페이지 3번에서는 하든 씨의 아이디어 2번인 사진을 도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사진 등록 시 관리자가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선택하였습니다. 브레인 라이팅 페이지 4번에서는 구장원 씨의 아이디어 1번인 혼밥 앱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꾸밀 수 있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선택하였습니다. 페이지 5번에서는 김영애 씨의 아이디어 3번인 해외여행 가서도 만날 수 있도록 국적별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높은 품질의 번역기 기능을 앱에 탑재한다는 아이디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스캠퍼 슬라이드에서는 대체, 결합, 응용, 변경, 다른 용도, 제거, 재배치 등의 영역을 각 팀원들이 나눠서 맡아서 기재하였는데요. 대체에서는 혼밥 앱을 핸드폰에서 사용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이트로도 개설하여 휴대폰 이외의 환경에서도 혼밥 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적었고, 결합에서는 거리가 가까운 사람 순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순으로 매칭해주는 기능을 서로 결합하여 거리도 가깝고 관심사도 같은 사람들을 먼저 만날 수 있게끔 한다고 적었습니다. 응용에서는 정부 정책의 거리두기에 따라 앱도 정책에 맞게 유연하게 자동으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적었고요. 변경에서는 다른 SNS 앱들과 연동하여 친구를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용도에서는 해외여행을 가서도 만날 수 있도록 국적별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높은 품질의 번역기 기능을 앱에 탑재해 밥약 외에도 여행 중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적었습니다. 제거에서는 관심사, 취미, 성향과 관련된 개인 정보는 공개 설정을 필수로 해놓아야 한다. 하지만 직업과 같은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가입 시에만 입력하는 정보로 두고 이름 프로필에 기재하지 않게 한다. 라고 제거에 적었고요. 재배치에서는 혼밥을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하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하여 만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방송 기능을 추가로 재배치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아이디어 펑카프 슬라이드에서는 브레인 라이팅과 스캠퍼를 통해 노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들 중 소프트웨어로 구현 가능한 아이디어 5개를 노출하고 아래 평가 기준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평가해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로는 다양한 관심사들, 예를 들어 작곡, 작사, 시, 소설, 현대미술, 고전미술, 독서, 아이돌 등을 카테고리화해놓아 사용자가 받침구를 선택하거나 사용자가 설정한 프로필과 개인정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받침구 100인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을 넣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로는 혼밥 앱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꾸밀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 처리를 해낼 수도 있게 하고, 다만 사진 도용을 할 수 없도록 사진 등록 시 관리자가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로는 평가를 점수화시켜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의 선호도를 측정하고 서로의 매너 점수를 부여하며 매칭할 때 매너 점수를 통해 더욱 수월한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이디어로는 밥 친구를 실제로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나 화상통화로 먼저 서로를 만나보는 기능을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디어로는 해외에 나가서도 만날 수 있도록 목적별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높은 품질의 번역기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는 첫 번째 아이디어를 최선의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로 뽑았는데요. 이 첫 번째 아이디어를 뽑은 이유는 문제의 본질인 문제 정의와 잘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기대 효과와 혁신성 그리고 가치의 비중을 두어 높은 점수를 주고 아이디어를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핵심으로는 저희가 만든 앱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친분을 쌓아 활발한 인간관계 형성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핵심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이후는 밖에서 식사를 할 때 더 이상 혼자서 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사라졌습니다. 또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을 이유로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토리보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화면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둠의 밥 먹을 듀오 앱 제일 첫 번째로는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이 로그인 화면에서 제 자신의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을 하는데 이때 만약에 입력을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로그인 화면에 머물러 있고 입력을 했다면 그 다음 화면인 대면으로 만날 건지 비대면으로 만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이때 만약에 대면 버튼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화면인 대면 사용자 랭킹 화면이 뜨는데 이 사용자 랭킹 화면에는 카테고리별 랭킹이랑 종합 랭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카테고리별은 음악, 스포츠,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각각 카테고리에 맞는 사용자들의 랭킹을 표현한 거고 그다음 종합 랭킹은 이런 카테고리 없이 그냥 전체적인 사용자들의 랭킹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카테고리별 랭킹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카테고리 화면이 나오는데 내 카테고리 화면에는 음악, 애니메이션, 연예인, 스포츠 이렇게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 버튼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면 음악 카테고리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음악 카테고리 화면 내에는 K-pop, 팝송, 악기, 힙합 이렇게 다양한 또 선택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악기 버튼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 화면인 악기 카테고리 화면이 뜹니다. 이 악기 카테고리 화면 내에서는 이제 기타, 피아노, 드럼, 트럼펫 등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서 기타 버튼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기타 관련 사용자 랭킹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위, 2위, 3위 이렇게 랭킹이 나오는데 거기서 상위를 차지한 문현킴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문현킴의 프로필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만약 이때 문현킴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기타 관련 사용자 랭킹 화면에서요. 그래서 이제 눌렀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현킴의 프로필 화면으로 넘어갔으면 거기서 이제 밥 친구를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누르지 않았으면 이제 기타 관련 사용자 랭킹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눌렀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나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중인지를 알리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상대방이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밥 친구를 수락하겠다 신청을 받아주겠다 하면은 그 상대방의 OK 의사가 표시된 버튼이 뜹니다. 이때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화면으로 바뀌고, 만약 누르지 않았으면 기타 관련 사용자 랭킹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눌렀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 화면인 5분 동안 미리 영상 통화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전화 통화 버튼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이때 통화 중지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저희 앱은 끝나는 거고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5분 동안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약속 장소를 잡고 직접 대면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저희 앱의 전체적인 화면 흐름도이고, 다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킴9비랑 1123, 대면, 음악, 악기, 기타, 문현킴, 전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화면 흐름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중동학부 중국학 전공 김영회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밥먹어 듀오 앱 화면 모형 가상 동작 시연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밥먹어 듀오 로그인 화면입니다. 밥먹어 듀오 앱 회원인 우리는 우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밥 친구를 대면으로 만날 것인지 비대면으로 만날 것인지 선택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때 대면 모임을 클릭하면 대면 모임 버전의 사용자 랭킹이 나옵니다. 밥먹어 듀오 앱 사용자들 중 평가가 좋은 순위대로 나열해 놓은 것인데, 카테고리별 랭킹과 종합 랭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카테고리 랭킹을 클릭하면 음악, 스포츠, 패션, 게임, 독서 등등 다양한 관심 분야들이 범주화되어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중 음악 항목을 선택하면 악기, K-팝, 클래식 등 음악과 관련된 하위 범주들이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중 악기 항목을 클릭하면 기타, 피아노, 드럼, 바이올린, 아코디언, 트럼펫 등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중 기타 항목을 클릭하면 사용자들의 순위와 사용자 대표 평가가 나와 있는 기타 관련 사용자 랭킹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중 3위 문현킴을 클릭하면 문현킴의 프로필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문현킴의 프로필을 본 후 마음에 들어서 밥친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문현킴님이 우리의 프로필을 확인 중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문현킴님이 수락하셨기 때문에 수락했다는 표시가 뜹니다. 우리는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만나기 전 5분 동안 미리 통화를 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우리는 영상통화와 전화통화 중 전화통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서로 통화를 하게 되고, 통화를 하는 동안 통화 중 화면이 나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거나 5분이 지나 통화가 종료되면 다시 대면, 비대면 모임 선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는 밥먹어 듀오 앱 화면 모형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로그인 화면입니다. 화면 기능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할 수 있는 앱의 첫 화면입니다.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대면, 비대면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화면이 대면, 비대면 선택 화면입니다. 이 화면의 기능은 비대면 모임과 대면 모임 중에서 어떤 형태의 모임을 가질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책도 최신으로 늘 업데이트되어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동작 순서는 비대면 모임을 원하면 비대면 모임을, 대면 모임을 원하면 대면 모임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에 대면 모임을 클릭한 경우 다음 화면으로 사용자 랭킹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이 대면 사용자 랭킹 화면입니다. 화면의 기능은 사용자 랭킹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카테고리 랭킹 혹은 종합 랭킹 중 어떤 랭킹을 선택할지 어떤 랭킹을 확인해 볼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동작 순서는 카테고리 랭킹 또는 종합 랭킹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으로는 만약에 카테고리 랭킹을 눌렀다면 카테고리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테고리 화면입니다. 이 화면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카테고리들이 나열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작 순서는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 항목을 선택하면 음악 카테고리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음악 카테고리 화면입니다. 이것이. 이 화면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 관련 하위 카테고리들이 나열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 후 그 안에서도 세분화하여 나누어 가지고 사용자와 상대방의 공통 접점을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는 사용자가 선택한 음악 관련 하위 카테고리 안에서 더 세분화한 하위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악기 카테고리를 선택했다면 악기들과 관련된 악기 카테고리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이 악기 카테고리 화면입니다. 화면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악기들과 관련된 카테고리들이 있어서 관심 있는 악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작 순서는 악기 카테고리 화면에서 기타 항목을 클릭하는 겁니다. 기타가 예를 들어서 기타 항목을 클릭하고 싶다면요. 그렇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는 기타 관련 사용자 랭킹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기타 관련 사용자 랭킹 화면입니다. 이 화면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관련 사용자들의 순위와 사용자별 대표 평가 한 줄을 보고 원하는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작의 순서는 원하는 사용자를 그냥 선택해서 클릭하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문현김을 선택한다면 문현김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는 문현킴의 프로필 화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화면이 문현킴의 프로필입니다. 이 화면의 기능은 밥먹어 듀오 앱 사용자 문현킴의 프로필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후 밥친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밥친구 신청 클릭 버튼이 있습니다. 동작 순서는 마음에 들면 밥친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는 상대방이 나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중임을 알리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상대방이 나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중임을 알리는 화면입니다. 화면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친구 신청을 수락할지 말지에 대해 나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중임을 알려줍니다. 동작 순서는 상대방이 내 프로필을 확인 중임을 알림이 오고요. 상대방이 수락하면 OK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화면으로 5분 미리 영상통화 혹은 전화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화면이 통화 종류 선택 화면입니다. 화면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전화와 영상통화 중에서 원하는 연락수단을 고르면 됩니다. 동작 순서는 원하는 연락수단을 골라서 그 고른 연락수단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에 전화통화를 클릭한다면 다음 화면으로는 상대방과 통화하는 그 전화통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이 전화 화면입니다. 화면의 기능은 상대방과 5분 동안 가볍게 서로 통화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동작 순서는 상대방과 5분 동안 통화를 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끊기게 됩니다. 또는 5분이 지나기 전에 화면 하단에 있는 빨간색 전화기 모양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끊깁니다. 다음 화면으로는 대면 비대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